자, 오늘은 인수분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분해는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다항식의 고백꼴로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연습이 필요한 곳입니다. 강의 듣고 연습도 꼭 하세요. 먼저 할 거는 공통 부분을 묶는 겁니다.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공통인 인수를 묶어주는 작업만 해도 많은 인수분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계산하기도 훨씬 쉬워지고요. 예를 들면 이런 애가 있다면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자, 곱셈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인데, 인수분해는 곱셈 공식의 역방향이라고 생각하면 해결이 조금 더 쉽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바꿔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애도 x제곱 마이너스 2에 3a 곱하기 x 더하기 마이너스 3a의 제곱 혹은 3a의 제곱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다면 얘는 이렇게 변경이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으로 곱셈 공식에서 많이 쓰는 모양은 A입니다. 이렇게. 자, 인수분해가 쉽죠? 숫자로 바꿔도 여러분이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1을 x제곱 빼기 1의 제곱이라고 바꾸고 이렇게 변경하면 인수분해가 완료됩니다. 특히 이런 모양은 자주 나오니까 꼭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기억해 두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방정식이나 부등식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될 모양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양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쪽을 봤을 때는 두 수의 합, 그리고 여기는 두 수의 곱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써놓는다면 두 수의 합이 6이 되고 두 수의 곱이 5가 되는 수를 찾아서 적어보는 겁니다. 자, 두 수의 합이 6이 되고 곱이 5가 되는 수 1과 5가 있죠. 이렇게 적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부호가 여기에 마이너스가 온다면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두 수의 곱이 2가 되고, 자, 여기 두 수의 곱이 음수가 됐다는 뜻은 두 수의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겠죠. 두 수의 부호가 다르니까 두 수의 차가 1이 되는 것을 찾아봅니다. 그러면 바로 1과 2가 있겠네요. x-2, x 플러스 1로 바꾸어서 쓸 수 있습니다. 2하고 1을 곱하면 2가 되고, 그리고 두 수의 차가 1이 맞죠? 절대값으로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자주 연습하고 많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쓰이는 거는 이런 모양이죠. 자, 이 모양을 먼저 보여주는 이유는 실제로 제가 인수분해 하는 걸 먼저 보여주면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 모양을 보고 이쪽 방향으로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연습이 동반되고 나면 조금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도 반대 방향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2x 마이너스
1과 그리고 3x 더하기 1이라는 애가 있다고 해봅시다. 전개하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겠네요. 지금은 숫자를 간단하게 하려고 이쪽을 1을 썼지만 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모양의 인수분해를 보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먼저 최고 차익에서 6이니까 인수분해 방법이 사실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x 곱하기 6x의 꼴로 인수분해를 하거나 아니면 3x 곱하기 2x의 꼴로 인수분해를 하거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상수항도 1이 아니라 다른 복잡한 수였다면 1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1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런데 자, 두 개의 부호가 달라서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해도 바꿔도 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쪽이고 여기에 만약에 플러스가 붙고 마이너스가 붙는다면 이 값이 마이너스 x가 아니라 플러스 x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그래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경우의 수를 찾아가는 다양한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것도 오랫동안 하다 보면 나중에는 굉장히 쉽게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엔 곱셈 공식 중에 3차 항과 3차식에 관련된 문제들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외우고 있는 곱셈 공식의 역방향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인수분해 문제에서는 이것보다 어떤 게 더 많이 나오냐면 이러한 형태가 더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배웠듯이 얘를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 수 있었죠. 얘네 둘은 많이 쓰이는 모양이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8 인수분해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x-2와 플러스 2 곱하기 x 2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반드시 기억하고 사용하세요. 이제 특이한 모양 두 가지만 다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애죠. 곱셈 공식에서 외웠던 애입니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하나 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뭐 자주 사용되진 않지만 그래도 곱셈 공식의 역방향이니까 기억은 해두고 있읍시다. 자, 이런 곱셈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를 할 줄 알게 되면 이번엔 문제에서 보게 될 치환을 이용한 인수분해를 봅시다. 예를 들어 이런 숫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러한 다항식이. 분명 우리가 인수분해 지금 앞에까지 배울 때 3차식 이상은 다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4차식이 나왔네요. 이럴 경우 자, 눈에 보이시죠? x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치환했더니 우리가 잘 아는 모양 x에 관한 2차식이 나와서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자, 원래 x제곱을 그대로 쓰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게 인수분해 합차공식 보이시죠? 이렇게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복잡한 형태를 한 번 더 볼게요. 이런 식의 인수분해, 복잡해 보이지만 공통인 부분이 있어서 치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여기가 마이너스죠? 그러면 여기도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되고,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인수분해가 한 번 더 되네요. 그리고 이러한 복잡한 모양도 치환을 통해서 계속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치환도 안 되는 복잡한 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규칙 없이 복잡한 형태라면 일반적으로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죠. 저는 a라는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겠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a제곱 b 마이너스 a제곱 c 이렇게 쓰고, 자, 이렇게 작성합시다. 그러면 a라는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쉽게 인수분해가 보입니다. b-c가 있고, 여기에도 b-c가 있죠. 그리고 bc로 묶으면 또 b-c가 나옵니다. 세 항을 모두 b-c로 묶어주면 여기 a가 빠졌네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완료됩니다. 내림차순 정리를 해서 공통인수를 뽑아내기만 해도 많은 인수분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복잡할 때는 꼭 하나의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보세요. 마지막이 가장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게 될 내용 중에 하나인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입니다. 인수정리가 뭐였죠? 다양식 fx가 있을 때 여기에 알파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f알파가 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fx가 바로
x-알파로 어떻게 된다는 거였죠? 인수분해 된다는 내용이 바로 이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세 개의 다항식이 합쳐진 꼴로 인수분해되는 어떤 함수 gx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식이 만약에 전개되어 있다면 최고차항의 개수는 ac2 x 세제곱 더하기 점점점점점점 상수항은 b, d, f가 될 겁니다. 자, 이 모양에서 우리는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자, 내가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를 하려면 이 알파 값을 찾는 게 관건입니다. 어떤 다항식이 주어졌을 때 모든 숫자를 다 대입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알파를 찾아서 대입해 봐야 되는데, 이 알파 값을 어떻게 찾느냐. 자, 봤더니 우리는 인수분해된 모양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a분의 b 혹은 마이너스 c분의 d 또는 마이너스 2분의 f 셋 중에 하나를 찾아야지만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찾기가 쉽지 않죠.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이 알파를 찾는 방법은 바로 알파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분모에는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들, 예를 들어 a나 c나 e 혹은 ac ac 이런 애들을 놓고, 자, 분자에는 상수항의 약수들, 이런 애들을 대입해서 나오는 값들을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쉬운 알파를 찾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x-1 2x-3 2x 플러스 1이라고 해봅시다. 얘를 전개하면 자,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모양을 내가 인수분해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막막하죠. 그런데 다른 거에서 찾지 말고 이 식에 플러스 마이너스 4의 약수인 1이나 2나 4 중에 하나를 대입해보고, 그 다음 분자에는 1 또는 3을 대입해보는 겁니다. 그럼 사실상 대입해볼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3, 이 정도가 나올 텐데, 자, 이것도 뭐 많다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처음에 모든 걸 대입해야 됐던 그것보다는 확실히 적죠. 자, 이렇게 대입해보면 많은 값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까지 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